네, 국제법 과목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은 총 15강이 있는데 다른 과목처럼 이 15강 과목 중에 어, 거의 유사하게 대부분 다 똑같은 똑같은 문항 수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들이.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양도 되게 많은 과목인데 다 하려고 하면은 좀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기출이라든지 나와 있는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법이 어떻게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 전체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은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우리가 중간 과제물로 한번 봤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법이 무엇인지,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또 국제법의 법적인 성격, 이게 중간 과제물 우리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다 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법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유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국제법은. 또 한국에서 국제법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한국이 국가 대외 무역을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국제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2강은 이제 국제법의 법원. 법원이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분쟁이 생겨서 이거를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 법전을 사인 간의 분쟁에서는 우리 국내법에서는 민법은 민법 법전이라든지 또는 그 상위법, 뭐 헌법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재판의 근거 기준을 잡는데 만약 국제법에서 국가 간의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무엇을 법원으로 잡느냐 그 법원에 대한 의미와 그 법원 어떤 법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3장은 이것도 이제 중간과제물 부분이었는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즉 국제법이 각 국가별 국내에 어떤 지위, 어떤 적용을 통해서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거였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제법은 조약 플러스 관습 국제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4장은 우리가 국제법의 주체가 우리가 1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국가죠. 기본적으로는 포괄적인 의미의 포괄적인 그런 주체를 국제법의 주체로는 이제 국가 또는 국가 기구도 될 수 있고 이제 제한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각 개인도 국제법의 주체로서 제한적이지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포괄적인 그 주체성을 인정받는 이 국제법의 주체인 이 국가가 어떠한 종류가 있고 또 우리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고 또 영역이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영토가 되겠죠. 영토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는 4장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토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 부분이고요.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의 종류, 또 국가의 승인, 그 국가에서의 그 영역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4강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 5강은 관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할권이라 하면 그 국가가 그 국가 주권이 미치는 그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면제는 국내 법에 의해서 타 국가를 국내법에 적용이 되지 않죠. 그거를 국가 면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간 과제물 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미군 부대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국내 우리 한국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요거를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만약에 한 나라의 국내법에 의해서
타 국가가 적용을 받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국가 면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외교적 면제는 이제 외교관에 대한 특권이죠. 외교관은 이제 면제 여러 가지 면제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범죄인 인도도 양 국가 내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국가의 다 관할권에 대한 부분, 또 관할권을 행사하고 또 형사에서 빠지는 면제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5장의 내용이고요. 자, 6장은 국가 책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 민사사건 국내법에서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는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민사적인 책임,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적인 책임, 뭐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 사이에서 국제법에서도 이런 책임이 발생하느냐, 뭐 형사적인 부분은 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민사적인 책임 이런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느냐, 그러면 국가가 어떠한 요건이 있을 때 그런 국가 책임이 되는지 성립 요건이라든지 또 국가 책임의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 국가 책임 6장에서 다루게 되고요. 자, 7장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조약에 관련된 조약이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체결이 되고 또 효력을 발휘하고 또는 조약이 종료가 되거나 또 유보시킬 수도 있는데 조약이 유보가 되는 경우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약에서 나옵니다. 조약법.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나마 조금 중요하게 보일 게 조약법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거의 문항수는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8장은 이제 해양법. 국제법의 시작이 거의 해양법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 각 나라의 그 영해라든지 그런 국가 영역의 해양에서의 영역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해양법도 되게 방대한데 기출을 보면 나오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출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요약을 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9장은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는 거의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겠고요. 자, 10장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제환경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국제환경 조약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뭐 지구 환경, 뭐 국제환경법의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약이 아닌 것은, 조약인 것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부분도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장은 이제 인권에 대한 겁니다. 국제인권이라든지 국제형사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국제인권법 과목이 있었죠. 3학년 국제인권법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3학년 정확하게 몇 학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제인권법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요. 국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국제형사법도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도 아마 나오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12장은 이제 국제 통상, 교역, 무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WTO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장은 외국인 투자.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 보호와 투자 분쟁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거의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14장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법적 해결을 하게 되느냐. 특히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15장은 국제사회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별적 자율권이라든지 집단적 자율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또 UN 우리 UN 체제에서 무력 행사를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UN 헌장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식의 규제를 하게 되느냐 요걸 살펴볼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국제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5장까지가 거의 유사하게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은 앞쪽에 3, 4, 5, 6, 7 여기에서는 조금 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네, 이번에는 교수님이 이제 이 국제법은 똑같은 교수님이죠. 주로 이제 우리 1장을 우리 중간과제물 했었던 그 교수님이 아마 주로 메인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국제법은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내용을 보는 건 아니고요. 기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공부도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법은 제가 일정을 10월 달로 잡았거든요. 10월 1일 날 금요일하고 10월 8일 날 금요일인데 불금으로 두 번을 다 잡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금요일 날 10월 1일 2시간, 10월 8일 2시간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요일 양 이틀간 총 4시간을 아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첫날은 1강부터 10강까지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1강부터 10강까지를 쭉 한번 살펴보고 기출을 중심으로 또 국제법 강의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화됐던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그리고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할 생각이고요. 또 2일차 때는 마지막 11강에서 15강까지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1강부터 15강까지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고 요약본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월 달에 12월부터 첫째 주부터 아마 이제 시험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12월부터 시작된다고 했을 때 국제법은 제가 11월 마지막 26일 날 금요일, 여기도 금요일이네요. 국제법은 계속 금요일이네. 네, 이때 이제 최종 점검 때는 시험 보기 거의 전주이기 때문에 또 기억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최종 점검을 이렇게 하는 걸로 국제법 강의를 전체 일정을 잡아봤습니다.